나라별 고분 정리 볼게요. 제가 각 고분의 특징들 외우는 암기법은 한번 올렸는데 이 각 고분들이 삼국 중에 어느 나라 고분인지 그거 외우는 암기법은 안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 외우는 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구려 고분 보면은 초기에는 돌무지, 후기에는 굴식 돌박 무덤이에요. 이거는 백제도 똑같아요. 고구려 사람이 내려가서 남하에서 백제를 건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는 똑같이 초기는 돌무지, 후기는 굴식 돌박 무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초기 돌무지 무덤에 뭐가 있냐? 장군총과 태왕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군총은 제가 이 태왕이 병사들 시켜갖고 돌무지 쌓아놔서 돌무지 무덤이다. 태왕릉도 뭐 태왕은 광개토 대왕이라고 생각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돌을 무지하게 쌓아놨잖아요. 장군총, 장군 하면은 싸움 잘하는 나라 고구려를 연상을 하셔서 아 이건 고구려 무덤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왕릉도 마찬가지예요. 태왕을 그냥 광개토 대왕을 태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태왕에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 이것도 고구려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후기 굴식 돌박 무덤 고구려 고분들 보면은 여기에는 다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강서대묘,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사신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묘지 큰 묘잖아요. 그래서 큰 묘니까 네 마리 수호신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 사신도가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서대묘에서의 강서에 집중을 할게요. 여기가 평안남도 강서군이에요. 그래서 강서가 들어가면은 다 고구려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서대묘 고구려 무덤이고요. 강서 수산리 고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강서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고구려 무덤이에요. 그래서 강서가 평안남도에 있는 강서군이다. 그래서 강서가 들어가면 아, 고구려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총으로 끝나는 무덤 볼게요. 고구려 무덤 중에는 쌍용총, 무용총, 각저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총으로 끝나는 게 신라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천마총, 호우총 이런 거는 신라의 고분이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총으로 끝나는데 이 안에 무덤 안에 벽화가 있으면 이건 고구려 무덤이에요. 신라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해서 벽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마총, 호우총 이런 데는 벽화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암기법으로 제가 이미 이건 올렸어요. 쌍용총에는 기사도 등등의 벽화도가 있고, 무용총에는 무용도, 수렵도, 각저총에는 씨름도가 있다. 요거 외우는 암기법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총으로 끝나는데 그 안에 벽화가 있다. 그럼 이건 다 고구려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덕흥리 고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덕흥을 더 큰, 그래서 더 큰 나라를 원한 땅 따먹기의 왕 광개토 대왕을 연상을 하시고, 그래서 덕흥리 고분에서는 영락이라는 연호 글자가 발견이 돼요. 특징이. 그래서 덕흥리 고분에서는 더 큰 나라를 원한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때 연호가 영락이었죠. 그래서 영락이라는 연호 글자가 발견이 돼요. 덕흥리에선. 그럼 영락이라는 연호가 발견된 무덤이면 당연히 이건 고구려 무덤이겠죠. 그리고 안악 3호분 이것도 고구려 무덤인데, 안악 3호분의 이 고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300년대 무덤이에요. 그래서 안악 3호분은 300년대, 그러니까 4세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대가 이 안에 연대가 확실한 무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이 안악 3호분입니다. 그래서 안악 3호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4세기 연대가 확실한 무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무덤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가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가장 먼저 고분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백제가 발달하고 그걸 보고 신라가 고분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무덤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어느 나라 무덤일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고분이 발달한 고구려 무덤이겠죠. 그래서 안악 3호분에서 아 이거는 연대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무덤이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안악 3호분이 300년대 무덤으로 3호분이니까 300년대 무덤으로 연대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무덤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아 가장 오래된 건 가장 고분이 먼저 발달한 고구려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악 3호분에서 안악이 황해도 안악군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지명이기 때문에 안악 3호군은 아 고구려 무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장수왕 때 건설한 안학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악, 안학 다 고구려 관련된 뭐 장소, 고구려 관련된 궁이고 고구려 관련된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백제가 5분 볼게요. 고구려랑 똑같이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고요. 뒤로 가면서 굴식 돌반 무덤이 나오면서 웅진 시대 송산리 고분이 있고 사비 시대 능산리 고분이 있습니다. 돌무지 무덤 초기부터 보면은 서울 석천동 고분이 있어요. 근데 석천동 우리 석천호수 아시죠? 송파구 석천호수 롯데월드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을 수도로 한 데가 백제 한성을 수도로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석천동 하면 아 백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석촌, 돌이 촌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돌이 촌을 이루고 있으니까 석촌. 그래서 아, 돌무지 무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석촌동에서 아, 이거는 송파구니까 백제 한성에서 백제의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굴식 돌방 무덤에서 웅진시대는 송산리 고분인데 송산리 1호분에서 7호분까지 있어요. 원래 6호분까지는 어떤 왕이 묻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송산리 1호분, 2호분, 3호분 이렇게 부르지 따로 어떤 무덤의 명칭이 없어요. 근데 송산리 7호분에서는 아, 여기에 묻힌 왕이 무령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호분만 무령왕릉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그냥 송산리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5호분, 6호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송산리 고분은 웅진시대 무덤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송산리 몇 호분 그럼 아, 이건 당연히 백제 웅진시대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수도를 다시 사비로 한번 옮기죠. 백제 성왕 때. 그래서 사비시대 무덤은 부여 능산리 고분이에요. 그래서 송산리 고분은 웅진시대고 능산리 고분은 사비시대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송산리, 능산리 뭐 이게 좀 더 능숙하잖아요. 근데 웅진보다 사비가 더 뒤의 시대죠. 시대가 지날수록 고분을 만드는 기술도 더 능숙해지겠죠. 그러니까 송산리와 능산리 중에서 능산리가 더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고분을 만든 거니까 더 뒤의 시대, 그렇게 생각하셔서 사비시대가 능산리 고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능산리 고분에 어떤 특별한 고분은 없고 이 능산리 고분에서 나온 이 문화재가 아, 능산리 고분에서 나왔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두 개의 문화재가 백제 금동 대향로랑 창왕명 석조사리감이에요. 백제 금동 대향로는 사비시대 이 능산리 고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할게요. 금동으로 향로를 만드는데 대향로잖아요. 엄청 큰 향로란 얘기잖아요. 금동으로 이렇게 큰 향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어냈다는 건 기술이 굉장히 능숙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아, 금동으로 큰 향로를 만들어? 이건 굉장히 능숙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 능숙한 기술을 하면 아, 능산리 고분에 있던 문화재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왕명 석조사리감, 이거는 석조사리가 이제 석조사리 용기예요. 그래서 석조, 돌로 된 사리 용기가 석조사리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명이 붙었죠. 명. 그래서 이거는 명품, 명 석조사리감. 이거는 명품 석조사리감이란 얘기고, 다시 말해서 명품 석조사리 그릇이란 얘기예요. 사리를 담아놓는 그릇. 그래서 창왕 명석조사리감에서 명석조사리감에서 아, 명품 석조사리 그릇 이렇게. 그러면 아, 명품이야? 명품은 굉장히 능숙한 기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명품은 능숙한 기술이 필요하니까 능산리 고분군에서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명에 집중을 하셔서 명을 명품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명품 석조사리 그릇.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아, 명품에서 아, 능숙한 기술. 아, 능숙한 기술은 능산리 고분에서 나온 문화재.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신라 고분 볼게요. 초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통일 직전에 가서야 굴식 돌방 무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약간 다른 길을 걷죠. 그래서 초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 돌을 그냥 막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봉분을 막 올린 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천마총, 호우총, 서봉총, 황남대총, 금관총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천마총은 너무나 유명하죠. 신라시대 무덤으로 경주 가면 맨날 여기 들르잖아요. 그래서 천마총은 너무 유명해서 그냥 아, 신라시대, 통일신라가 아니고 그냥 신라시대 무덤이에요. 그래서 천마총 하면 아, 신라시대 무덤. 그리고 호우총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게 호우명 그릇이 발견되는데 이 호우명 그릇에 광개토 대왕이라는 명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내무랑 때 왜고를 무찌르기 위해서 신라를 도와주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을 이제 지지해주는, 증빙해주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우명 그릇 하면 아, 이 그릇에 광개토 대왕이 명시돼 있었지. 이런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당연히 호우총, 호우명 그릇이 발견된 호우총은 아, 신라시대 무덤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낯선 이름들의 서봉총, 황남대총, 금관총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좀 낯서니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방을 만들잖아요. 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후세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다 도굴 해버려. 그래서 무덤을 발견해도 이미 중요한 건 다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근데 돌무지 무덤은 뭐냐면은 돌로 무지하게 쌓아놓고 그 위에 또 봉토를 올린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발굴하면 그 안에서 문화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마총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을 발굴하면은 이건 완전 황금, 봉을 잡은 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황에서 황남대총, 금에서
금관총, 봉에서 서봉총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황금 봉을 잡은 격이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을 발견하면 그 안에는 문화재가 가득 있기 때문에 도굴이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황금 봉을 잡은 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황남대총, 금관총, 서봉총. 그러면 이거는 황금 봉을 잡은 격이다 해서 얘네들은 황금 봉을 잡은 이유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서봉총, 황남대총, 금관총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구나.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시대의 무덤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서봉총, 황남대총, 금관총은 신라 시대 무덤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통일 직전에 신라도 고구려 백제로부터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걸 만드는 걸 배워요. 그렇게 해서 굴식 돌방 무덤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어숭묘예요. 어숭묘.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통일이 거의 다 돼서야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어요. 신라는 뒤늦게 굴식 돌방 무덤 만드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늦게 배웠으니까 좀 어리숙하겠죠. 그래서 어숭묘는 좀 어리숙한 어숭묘다. 그래서 돌식 돌방 무덤이라고 만들긴 했는데 좀 어리숙하게 만들었다. 어숙에서 어리숙한 이걸 연상하셔서 어리숙해? 굴식 돌방 무덤을 굉장히 뒤늦게 배운 신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라 고분들 보면 문무대왕릉, 흥덕왕릉, 괴릉, 성덕대왕릉, 김유신묘 이런 거예요. 문무대왕 통일신라 시대죠. 흥덕왕 통일신라죠. 괴릉은 원성왕이고 이것도 통일신라 시대 왕이죠. 성덕대왕도 통일신라 왕이죠. 김유신은 삼국을 통일시키는데 큰 힘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죽을 때는 통일신라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김유신묘도 통일신라 때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다 통일신라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물들이 있는 묘는 통일신라 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